돈을 벌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를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곧 가치가 되고 그게 돈이 될 수 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재무주치 닥터 이재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요즘에 되게 핫한 어떤 재테크 서적이나 아니면 돈에 관련된 혹은 뭐 자기계발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 요즘에 굉장히 핫한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MJ 드마코는요, 우리의 삶을 약간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 3가지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는 그냥 보행자예요. 인도를 걷는 보행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행차선이에요. 서행차선으로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가는 그 길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추월차선이에요. 남들보다 더 빠르게 추월해 나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3가지의 어떤 포인트로 나누어 가지고 보는데, 제가 가장 영감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들만 오늘 찝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보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칭한 사람들은요,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을 어떻게 한다? 다음 월급이 들어오기 전까지 다 탕진해버린다. 닥터 이재무도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라고요? 안 쓰는 게 돈 버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비 통제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된다. 이 보행자들은요, 특징이요, 뭐 욜로족이라고 외치는 우리의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욜로족, 워라벨 그러면서 돈을 뭐하러 모아, 야 어차피 우리 살기 너무 힘든데, 야 쓸 때 벌 때 확 벌고 그리고 쓸 때 쓰고 이러면서 인생 즐겨야지.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인도를 걷는 보행자인 거예요. 이 보행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돈에 대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기도 한데요,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분은요, 니콜라스 케이지는요, 정말 세계적인 대스타예요. 세계적인 대스타인데 이런 분들조차도 파산 위기를 겪었습니다. 왜? 버는 대로 쓰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린제이 로한이라는 배우가 또 있습니다. 이 린제이 로한도 당연히 세계적인 대스타죠. 자, 그런데 이 린제이 로한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에 그냥 1, 2억을 우습게 써버리는 그러한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로 버는 족족 다 쓴 거야.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진짜 사치 대마왕이었대요. 파산했습니다. 돈을 100만 원을 버냐 진짜 수백억을 버냐, 이거에 대한 차이는 없어요. 얼마를 버느냐 보다 얼만큼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서행차선이에요. 우리 보통 일반 어떤 직장인분들이 가장 많이 가고 있는 어떤 차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평탄하게 학교 졸업해서 직장에 취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월급의 한 뭐 30%, 뭐 5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60세가 돼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뭐 28살에 취업을 했다고 하면 60세 노후를 맞이할 때까지 정말 아무런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누가 아프다던가 아니면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에 뭐 불이 난다거나 이런 어떤 일이라도 발생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 60세 정도 됐을 때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즉 뭐냐, 20년에서 30년 동안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마 직장인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20대 때 내가 회사에 취업을 했어. 아, 회사가 마음에 안 드네. 아, 진짜 나를 취업해놓고 이딴 식으로 나를 대우해? 딴 회사가 가능해요. 20대 때는.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30대 중반 후반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이거 생계야. 나 이거 없으면 진짜 난리나. 아, 지금 나이에 내가 이직해서 어디로 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30대 후반에서 50대가 넘어가면 50대까지 버티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0대가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잘리지 않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돈의 노예예요. 회사에서 주는 월급 그거 받자고 진짜 눈치란 눈치 다 봐가면서
그러면서 돈의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게 서행차선에 있는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의 추월차선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찾아서 그 가치를 실현해라. 이게 결국에는 부의 추월차선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창업가로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7년 정도 이제 벤처기업을 운영을 했었는데, 기업은요, 돈을 벌어야 돼요. 제가 창업을 했으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벌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같은 얘기합니다. 가치를 찾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뭘까? 그랬더니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기존에 우리 진짜 엄청 편한 스마트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되게 불편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요소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이 아이템은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솔루션을 사람들한테 제안을 했을 때는 가치 제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 그냥 모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문제로 의식하셔야 돼요. 문제로 의식을 하시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어떤 정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삼성, LG, CJ, SK 뭐 이런 기업들을 능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 이 많은 기술들의 변화와 이 변화 속에서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그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를 찾고 해결을 해줬더니, 그랬더니 대기업들을 위협하는 기업들이 막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보는 거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국어사전 막 들고 살았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찾고 백과사전 뒤지고 이걸로 버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네이버는요, 검색 엔진을 달아서 여기에 있는 모든 방대한 데이터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떻게 돼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는 네이버에 쳐보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네이버를 창업한 그 이해진 의장이라고 하죠. 이해진 의장은 부자가 됐죠. 카카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통신시장은요, 전부 다 누가? SK텔레콤, KT, 그 다음에 LGU+, 요 3사가 독식을 했었어요. 그쵸? 얘네를 거치지 않으면 통신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인터넷, 우리 3G 시대가 오면서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죠? 카카오라는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그냥 뭐 무료 메신저라고 하면서 그냥 막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삶에 엄청 깊게 침투가 돼 있죠. 자, 이 카카오의 성공 요인은 뭐였을까요? 이 카카오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문자 메시지를 돈 주고 썼습니다. 건당 20원에서 3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문자 서비스를 무료화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게 카카오예요. 자,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가치 제한이 되죠. 어떻게? 아, 우리 맨날 내고 있었던 이 문자비, 맨날 저도 한 2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매달. 근데 그 2만 원의 문자 비용이 해소가 된 거야. 그게 카카오가 우리에게 깊게 침투할 수 있었던 가치 제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님이죠, 초기 창업자가. 자, 김범수 의장님도 엄청난 부의 한 인물이 되셨죠. 내가 기업에 어떤 서비스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잘 될까를 고민해보면 무조건 어떠한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곧 가치가 되고 그게 돈이 될 수 있다. 부의 추월차선으로 가기 위한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떠한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았는데, 만약에 그게 어떤 시장의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삶을 편하게 해준다면, 그러면 그게 부의 추월차선으로 가는 어떤 첫 번째 기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